현재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인 코인의 개수가 2011년 현재 코인마켓 캡 기준으로 7,064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이 여럿이 있다고 예측하는 것을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돈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미술만평 164회차 박정수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예측하거나 추이를 말씀드려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또한 미술만평 106회, 107회, 108회차에서 2019년을 정리하고 2020년을 정리하면서 올해를 진단한 바 있었습니다. 106회, 107회차 때 이야기했던 것으로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여파로 100만원, 200만원대의 시장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시대의 도래를 말했었죠. 두 번째로는 미술 시장의 규모 확대였습니다. 높은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고 가격의 다원화를 이야기했습니다. 70만원, 100만원, 300만원, 3천만원, 3억, 30억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족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술가에 있어서 늦음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한 해 새롭게 조명된 중진 원로 화가님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108회차에서는 문화예술의 글로벌 마케팅과 융합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올해요, 영화배우나 가수, 탤런트 등의 대중스타들의 미술시장 입성이 아주 크게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최근에 솔비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올 한 해의 제일 큰 변화라고 한다면 주식과 코인으로 번 돈들이 미술시장에 대거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화랑이었죠, 올해가. 이 말은 새로운 미술시장의 형성과 함께 새로운 미술 구매자들의 대거 등장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의 미술시장을 어떻다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대선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 과세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으로 유예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위 말하는 코인이 무슨 방식으로든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지분과 유동성에 편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로는 코인으로 미술품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지금도 난립하고 있는 NFT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고 유동화되고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NFT가 유동화되는 것은 아니라 금액과 가치가 일정 정도 정리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정립이 보장되는 NFT가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인과의 공동 약진이 바로 그것이죠. 이 말 또한 다시 정리하면요. 미술 작품의 판매 추이 등과 같은 예술 정보가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발행된 NFT가 자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세 번째로는요. 말로만 횡행하고 있던 K-아트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유력시됩니다. 어떤 작품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답하지 못하겠지만 글로벌 마케팅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화될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긴 합니다만 네 번째로는 코인과 NFT, 다양한 거래소의 합종 연행에 의해 미술품 거래 방식에 의한 군소화랑의 난립, 여기 아트페어, 경매 등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수집한 작품을 가진 콜렉터님들과 외국 화랑가의 조를 가지고 있는 유학파 갤러리스트 등의 이런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갤러리 사업자를 낼 것이고 갤러리에서 작품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난립된 아트페어 참여가 일종의 유일화된 수단으로 여겨지던 올 한 해를 지났기 때문에 특성화된 아트페어는 자리 잡을 것이지만 참가비를 수익으로 생각한 군소 아트페어는 쇠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건 참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미술품 세금 몰락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술품
세금 물납제가 아니라 문화재가 포함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미술품을 어떻게 물납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미술시장의 규모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는 참으로 복잡단단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간다는 것은 그저 숫자의 변화일 뿐이고 숫자의 변화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숫자에 순응하여 내일을 맞이하기보다는 숫자를 주도하면서 보내는 올 한 해와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전히 예술은 예술이고 정치는 정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의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있었다거나 유익했다거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진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눌러주세요. 힘이 되어 다음 편을 보장합니다. 고맙습니다.